프라치 임플란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프라치는 병원마다 좀 뭐 디지털 프라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마다 쓰는 용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로넥스라는 거는 논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용어지고 프라치라는 거는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명칭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다 다르게 쓰이는 것 같아요. 프라치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전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프라치란 말다 프라치 임플란트라는 정확한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악 임플란트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프라치 임플란트라는 거는 임플란트를 고정성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개수를 조금 더 심어서 하악에는 6개에서 8개, 위턱에는 8개에서 10개 정도를 심어요. 뼈의 조건, 그 다음 환자의 연령에 따라서 제가 좀 고려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60대 이상이면 제가 보통 6개, 8개를 많이 심고요. 40대, 50대 그룹들도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8개, 10개를 심어서 7번까지 다 회복을 하는 이렇게 저희가 많이 디자인을 합니다. 위턱이랑 아래턱랑 보통 위턱을 좀 더 2개를 더 많이 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위턱이 아래턱보다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턱은 아래턱보다 조금 2개 정도를 더 심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앞니 쪽에 좀 더 2개 정도를 더 심어주고요. 이거는 이제 적응증은 좀 더 젊으신 환자분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뼈가 살아있는 분들 이런 부분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 프라치를 하는 환자분들도 상악에는 거의 뼈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악에는 이제 상악동 이식이라는 걸 거의 동반된 경우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악 구치부 6번, 7번에 신경근까지 거리가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프라치로 가느냐 오로넥스로 가느냐가 약간 결정이 된다고 봐요. 저는 일단 진단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틀니 쓰신 지 오래 안 됐고 치아가 빠진 지 얼마 안 됐다. 그런데 이제 거의 치아들이 다 흔들린다. 이런 경우에 적응증은 오로넥스보다 프라치가 훨씬 더 맞아요. 오로넥스는 뼈의 흡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만 제일 적합하거든요. 구조적으로 공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런데 프라치는 흡수가 많이 안 된 경우에 가장 좋은 적응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환자분들이 자가 진단을 할 때 나한테는 프라치가 맞아, 오로넥스가 맞아? 나는 좀 비용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조금 더 개수 줄여서 그냥 오로넥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가능한 환자분들도 있어요. 오로넥스를 해도 되고 뭐 프라치를 해도 되고 다 가능한 환자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프라치가 좋은데 오로넥스를 제가 권하지는 않아요. 저는 잘. 그래서 가능하다면 프라치가 맞다면, 뼈 조건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면 프라치가 맞아요. 그래서 자가 진단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틀니 되게 오래 썼어, 10년 있었어. 그러면 사실 대부분 뼈가 안 남아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는 고정성으로 했을 때 오로넥스가 조금 더 맞는 경우들이 많고요. 나 잇몸 되게 안 좋아서 이들이 많이 흔들렸고 그래서 이를 다 뺀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 어느 정도로 살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대부분 오로넥스보다는 프라치 임플란트가 조금 더 적합한 경우들이 많아요. 원장님, 그럼 전체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환자분들이 식사나 이런 건 제대로 하실 수 있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치료 기간은 이게 뼈 조건에 따라서 달라요. 많이 달라요. 한 40대 환자분인데 치아들이 많이 흔들려요. 근데 틀니를 써본 적은 없어요. 앞니가 좀 둥성둥성 좀 남아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하고 어느 정도는 먹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더는 못 버티겠어요. 이제 거의 빠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이를 빼야겠죠. 이제 만약에 다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 빼야 되는데, 그럼 다 빼고 나서 임플란트라는 게 대부분 환자분들이 뭐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실 거예요. 최소가 3개월입니다. 뭐 길게는 뭐 1년까지도 걸리기도 하고. 그럼 그동안 이 환자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40대 환자분이었는데 치아들이 한 뭐 위아래 합쳐서 뭐 10개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치아들이 거의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 환자분이 이제 병원을 상담을 하셨었어요. 근데 시작을 못한 게 뭐냐면 대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이를 빼고 본을 뜨고 그리고 임시 틀니가 한 빠르면 일주일에서 2주 뒤에 나온다. 그럼 일주일에서 2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회사를 다녀? 그 시작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현실은요. 그래, 빨리 일주일 뒤에 나왔다고 치자. 그래도 그걸 해드려도 뭐 식사 못해요. 거의 못 껴요. 발치하고 나서 붓기도 하고요. 하고 나서 당연히 그 살이 아무는 동안 틀니 껴드려봤자 거의 못 드세요. 그러니까 그냥 살이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적응도 못 하시고 너무 힘들고 사회생활 못 하세요. 근데 저도 15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 그런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임시 틀니라는 게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불편해요. 특히 틀니를 안 써본 분들은 임시 틀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예요. 뽑으면서 바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시 보철. 발치 즉시 식립, 그 다음에 즉시 보철. 저는 요즘에 가능하면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본을 떠서 임시치아를 다음날 해주자. 이게 저희 병원의 철학이거든요. 물론 이게 안 되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염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뼈가 너무 약하다거나 이 뼈가 약하다는 거는 뼈의 질이에요. 골질이 하운스필드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뭐 300 이하다 이러면은 임플란트 고정이 높게 안 나와요. 그런 경우라면 바로 다음날 보철을 못 올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유틸리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저는 웬만하면 고정을 높게 잡아요. 고정을 높게 잡는다는 건 뭐 수술적으로 뭐 테크닉들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수치, 뭐 수치로 한 30N 이상이라는 어느 정도 임플란트가 강하게 고정이 되면 이것을 바로 그날 본을 떠서 임시차를 바로 고정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뭐 빠르면 당일. 근데 저는 당일날은 잘 추천해요. 너무 힘들어요. 당일날 하려면. 그래서 저는 보통 그날 하루 쉬세요. 다음날 저희가 임시차 딱 껴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 너무 좋은 게 기존에 남아있는 치아가 있긴 있었지만 이게 기능 거의 못했거든요. 덜렁덜렁거리고 힘든 건데 이거를 단단한 고정성으로 이쁘게 임시차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식사도 되고 물론 제한은 드려요. 강한 건 못 드시지만 그 다음에 일단은 사회생활이 되니까 치아가 있으니까 그리고 밥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치 즉시 식립, 즉시 고정을 하면 환자분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오랫동안 틀니를 쓰셨던 어르신이에요. 저는 그런 경우라면은 이 어르신들은 틀니 적응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무리하게 막 즉시 고정을 잘 하진 않는데 아래턱은 틀니를 조정하는 게 해봤자 너무 힘드세요. 임플란트 싣고 나면 약간 잇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틀니를 조정해드려도 잘 못 드세요. 저는 아래쪽으로 해서 웬만하면 고정성 해드리고 위턱은 어르신들은 고정이 잘 안 나와서 바로 즉시 하기는 조금 부담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쓰시던 틀니 조정해가지고 쓰게 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밥 먹을 수 있게 해드린다. 기간은 너무 달라요. 정말 빠른 환자들은 3개월 만에 끝나는 환자들도 있고 뼈 이식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상악동 이식이 들어가가지고 상악동 이식이 들어가면 최소한 6개월은 걸려요. 뼈에 이제 잔존 길이가 2, 3mm밖에 안 나와서 이식을 좀 많이 한 경우에 굳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임시차는 거의 다 해놓기 때문에 식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완전히 완성하는 거는 길게는 뭐 6개월, 뭐 8개월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좀 환자분들의 조건에 뼈 조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불편한 틀니로 고생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많은 치아가 흔들리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 병원에서 멀리서 이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틀니 불편하죠.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쓰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때 임플란트 안 하시냐 그러면 많은 환자 어르신들의 답이 그냥 내가 다니시는 원장님이 안 된다고 했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다니는 원장님이 안 되는데 너는 되느냐. 근데 이제 많은 사례들 찾아보시고 될 것 같으니까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의 어떤 경험의 차이 또 수술을 많이 안 하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뼈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임플란트 안 돼 이렇게 단정해 버리시거든요. 그런데 뼈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어떤 경우든 됩니다. 또 지금은 방법이 다양해져서 뭐 오로넥스라는 또 있고 저희가 앞니만 심어서 고정성하고 뒤에 틀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임플란트 틀릴만 한 경우도 있고 프라치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저한테는 여러 가지 주머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환자분들을 딱 뵙고 가장 적합한 걸 찾아드리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보다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 뼈가 없어서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없으면 만들어서 하고 실제로 보면 뼈 좋은 분들도 많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틀니만 전문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아예 당신 나이 들고 그냥 뼈 안 좋아서 안 돼 이렇게 단정해 버리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불편한 틀니 안 쓰게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40대 50대 분들이 많은데 치아가 하나둘씩 계속 빠졌어요. 이제 나머지 이들이 다 흔들려요. 어디 갔더니 틀니 해라 나 틀니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꾹꾹 그냥 참고 그냥 그걸 다 흔들리는 치아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회사를 다니잖아요. 직장 다닙니다. 그래서 임시차 때문에 고민하세요. 아닙니다. 먹고 심어서 다음 임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니까 불편한 거 참지 마시고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주위에 또 좋은 병원들이 있으시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고 사회생활 빨리 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